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오늘은 만남의 광장 그 마늘하고 돼지고기 편에서 선보였던 그 마늘 탕수육이라고 하나요? 아니, 마늘 돼지고기 튀김? 하여튼 다진 마늘을 돼지고기에다 버무려 갖고 튀기는 거 있었죠, 탕수육. 그런데 거기서 메뉴명을 탕수육이라고 했는데 탕수육은 정확하게 아닙니다. 탕수육은 사실 튀긴 다음에 소스를 올려서 먹거나 소스를 찍어 먹거나 소스에 볶아 먹는 걸 탕수육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느라고 탕수육이라고 한 거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늘 넣고 버무린 돼지고기 튀김. 그런 게 길지요. 길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쉽게 이해하시라고 마늘 탕수육을 한 거고, 오늘은 그걸 갖고 해 드시는 방법하고 응용하는 것까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재료는 돼지고기 등심, 그 다음에 튀김가루, 마늘, 통마늘이 있어도 되고 간마늘 써도 되는데 통마늘을 다져서 쓰는 게 훨씬 더 맛있습니다. 근데 없으면 그냥 간마늘 쓰셔도 돼요. 전 집에서 급하면 그냥 간마늘 갖고 버무려서 쓰기도 하는데, 가능하면 통마늘 다져서 쓰는 게 맛있어요. 그러면 이거 뭐 물, 간장, 맛소금하고 후춧가루, 이건 밑간하는 데 쓰는 거. 그럼 우선 고기를 먼저 설명드리면, 고기를 보통 정육점에 가시면 등심 탕수육거리로 이렇게 썰어서 팝니다.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근데 아니면 그냥 등심 덩어리를 사오셔도 되고, 돼지고기 등심이 어딘지 아시죠? 예, 등 쪽에 붙어있는 덩어리 고기인데, 이렇게 단면을 보여드릴게요. 보통은 그냥 등심 자르다 바르다 보면 뼈 옆에 있는 살이랑 같이 쑥 자르다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돈가스집 할 때 보면은 요거까지 싹 잘라내고 여기도 잘라내고 쓰는 집들이 있고, 그냥 이거 붙은 상태로 사용하는 집이 있어요. 굳이 얘기하면 지금 요런 거예요. 요런 거 등심인데 옆에 이 살이 붙어 있죠. 근데 이게 무슨 상관? 전혀 상관없어요. 단 이제 이게 뭐냐면, 등심은 약간 부드럽고 담백하다 그러면 이쪽은 씹는 맛이 있겠죠. 그러니까 일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돈가스를 할 때 이걸 굳이 떼내는 사람들은 씹을 때 일정한 맛이 나게, 식감이, 그러니까 식감까지 신경 쓰는 거고, 굳이 신경 안 쓰고 그냥 두들겨 쓰면 먹다 보면 약간 여기 기름이 좀 있는 것 같고 약간 좀 씹는 식감이 이빨이 훅 들어가긴 하지만 여기 살짝 덜 들어간다, 이런 정도 차이니까 괜히 알려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하시라고. 그래서 만약에 탕수육거리로 팔면은 등심 이렇게 사서 쓰시면 되고, 없으면 사셔서 그냥 쓰시면 돼요. 이렇게. 이거는 뭐 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스테이크처럼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보통 그 여러분들 돈가스 할 때 이렇게 썰어 갖고 이렇게 놓은 다음에 망치로 두들기는 거예요. 돈가스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썰으셔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 나는 좀 얇은 게 좋다 그러면 얇게 써서 쓰시면 되고, 나는 좀 덩어리 있게 먹고 쓰면 이렇게 드시면 되는데, 너무 덩어리 있으면 퍽퍽해집니다. 그래서 너무 굵게 쓰시는 것보다 적당한 크기로 쓰시는 게 나아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등심을 사용하시면, 등심은 씹는, 이제 예를 들어서 좀 뭐랄까 일정한 식감이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뒷다리나 앞다리살 쓰시면 좀 뒷다리는 좀 씹는 맛이 있어요. 앞다리도 그렇고 기름도 좀 섞여 있어서 삼겹살 쓰셔도 돼요. 돈 있으시면. 등심 외에 뒷다리살, 앞다리살 다 써보셔도 돼요. 어떤 거든. 근데 일반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균일하잖아요, 등심은. 그래서 썰어놓고 튀기기에 좀 편하다는 거. 단점은 잘못하면 조금 뻑뻑하다는 거. 그래서 아마도 조금 초보시거나 저기 하신 분들은 너무 두껍게 쓰지 말고 좀 얇게 쓰셔도 돼요. 이렇게 얇게 쓰시는 게 더 맛있을 수도 있어요. 밑간이 잘 되니까. 이렇게. 이 등심은 용도가 여러 가지, 뭐 채 썰어서 잡채 같은 데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카레라이스 같은 데 쓰셔도 되고, 찌개는 별로 권하진 않아요. 찌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라리 앞다리살이나 뒷다리살에서 좀 지방이 좀 섞여 있는 부위, 좀 씹는 맛이 있는 부위 쓰시는 게 낫고, 이거는 볶음용으로 쓰시면 되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고기를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와갖고 고기를 이렇게 등심 준비하시고, 여기에다가 밑간을 하셔야 되는데, 밑간 하기 전에 마늘도 같이 섞을 거니까 마늘을 미리 준비하자고요. 마늘을 정말 없으면 이렇게 다 갈아 놓은 마늘 쓰시면 되고, 통마늘 쓰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통마늘을 이거 잘못하면 튀어요. 멋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냥 이렇게 해서 누르시는 게 나아요. 원래 식당에서는 이거 우리 이러거든요. 이래 갖고 딱 되게 있어 보이죠. 그런데 이게 다 튀지.
집에서는 하지 마세요. 엄마한테 뒤지게 혼나요. 이거 하실 때 나중에 여유가 있으시다. 여유라고 하니까 참 우리가 없어 보이네. 이거로도 해보시고 그 마트에 가면 돼지 등갈비 있잖아요. 등갈비를 지금 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해서 튀기면 있어 보여요.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해보시고, 정말 또 여유가 있으면 항정살 있잖아요. 고먹기도 힘든 항정살. 항정살로 하면 정말 그건 기름이 많은 맛으로 먹는 거니까. 지금 돼지고기로 하지만 만약에 저쪽 지구 반대편에 계신 팀원분들 돼지고기 못 구하거나 돼지고기 안 드시는 분도 있잖아요. 소고기로 해도 돼요. 소고기로 해도 맛있어요. 이거는 굳이 매운맛 안 빼도 돼요. 그래서 그냥 바로 마늘 넣고 잘 주물러 주시면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맛술 뭐 이런 거 넣을 필요 없어요. 그냥 후춧가루하고 맛소금만 넣으시면 딱 끝나요. 후춧가루, 맛소금.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돼지 등심 말고 닭똥집 있잖아요. 닭똥집 썰어갖고 이렇게 해도 맛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제일 좋은 거는 한 1시간 뒀다가 하면 훨씬 낫겠죠. 마늘 향도 확 배고. 근데 우리 급하니까 그냥 바로 할 거고, 여기에 그냥 맛소금 후춧가루만 이렇게 하셔도 좋은데, 만약에 약간 조금 포인트로 중화풍의 느낌을 보통 주는 게 이게 간장향을 살짝 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약간 어떤 몇몇 중국집들의 다른 비법 비슷하게 살짝 기술이거든요. 이렇게 살짝. 이러면 간장향이 살짝 들어가서 무언가 소금으로만 한 거하고 좀 다른 풍미가 생겨요. 이거는 비밀이에요. 근데 간장 안 넣고 맛소금하고 후춧가루만 해도 충분히 맛있어요. 어우, 벌써 맛있는 냄새가 나네. 오바 같지? 오바 아니에요, 진짜예요. 이렇게 넣고 이제 반죽 만드는 거예요. 튀김가루, 물. 이렇게 보면 약간 빵 반죽처럼 되죠. 여기에 이제 보통 그냥 써도 되지만 식용유를 그리고 불 켜고, 자, 이 다음에 다시 고기를 넣고, 이런 느낌이 되게. 보통 이거를 중국 음식점에 가면, 요즘은 이제 메뉴가 많이 바뀌었는데 덴뿌라라는 메뉴가 있었어요. 덴뿌라가 사실 일본 말이잖아요. 탕수육인데 그냥 소스 없이 튀김만 나오는 걸, 그걸 보통 덴뿌라라고 그러거든요. 지금도 지방에 내려가면 아직도 중국 음식점에 덴뿌라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 돼지고기랑 튀김인데, 그렇다고 해서 방송에서 마늘 돼지고기 덴뿌라, 마늘 덴뿌라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탕수육이라고 한 거예요. 자, 온도도 적당히 보시고 그냥 대충 하시면 돼요. 난 140도쯤 되겠다. 그냥 하면 돼요. 이게 보시면 마늘이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반죽을 되게 되직하게 한 거예요. 이거 손님이 있을 때 이거 하시면 인기 좋을 거예요. 모처럼 집에서 기름 냄새 한번 풍긴다고 마음 먹으시면 이걸 권해드립니다. 다 튀기고 싶은데 귀찮으니까 그만. 딱 봐도 맛있어 보이죠? 이거를 이렇게 뚝뚝뚝뚝 쳐주는 거는 서로 붙어있는 거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들었다 놨다 하는 것도 더 바삭해지라고. 괜히 한 번 튀겨도 되는데 괜히 한 번 더 넣는 거예요. 이제 2번 튀겨야 더 바삭해지니까. 원래대로라면 온도를 좀 더 올려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또 넣으면 돼요. 한 3분만 내가 투자를 하면 엄청나게 요리사 같이 보여요. 이게 아까 양념할 때, 밑간할 때 간장 넣었잖아요. 간장 넣으면 이렇게 색깔이 잘 나와요. 이렇게 해서 완성. 기가 막히죠. 자기 자신이 굉장히 자랑스러워질 거예요. 이거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굳이 소스를 만들어서 드실 필요 없어요. 그냥 드시는 게 훨씬 맛있어요. 이거는 더 맛있게 드시려면 굳이 소스 만들지 마시고 소금하고
후추. 이렇게 해서 요거 찍어 먹는 게 나아요. 이렇게 소금하고 후추 찍어 먹는 게 더 맛있어요. 진짜로. 근데 굳이 그래도 탕수육까지 왔는데 탕수육 소스는 가르쳐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탕수육 소스 가르쳐 드릴게요. 재료는 물. 이거는 그냥 재료예요. 없어도 돼요. 에스카도 설탕은 있어야 돼요. 탕수육인데 설탕이 없으면 어떻게 해? 설탕, 간장, 식초. 그다음에 이건 전분물, 걸쭉하게 만드는 거. 채소를 중국 음식점 배달했을 때 많이 보는 것처럼 썰으면 돼요. 이렇게. 자, 소스 만들게요. 보통 중국 음식점에 가시면 이거를 기름에 넣고 막 볶다가 소스 준비하는 거 넣고 확 끓이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없어요. 그냥 넣고 하시면 돼요. 뭐 이거 어려울 거 없어. 그냥 넣고 물 넣어주시고 설탕은 들어가야 돼요. 탕수육인데 어떻게 할 수 없지. 듬뿍. 집에서 탕수육 만들다가 실패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소스 맛이 안 나는 분들이 왜냐면 설탕을 조금 넣어서 그래요. 진짜로. 생각보다 설탕 많이 들어가야 돼요. 간장으로 색깔도 내고 향도 살짝 내고. 식초. 이러고 나서 드시면 탕수육 소스 맛 나요. 깜짝 놀래. 봐요. 뭐야, 이렇게 된다니까. 이걸 내가 왜 가르쳐주고 있지 지금? 양심 있으면 홍콩 반점 가서 사드세요. 홍콩 반점. 여기서 진짜 안 가르쳐주려고 했는데 우리 팀이니까 하나 가르쳐주는데 진짜예요. 조금 더 내고 싶다면 생강 있죠. 생강 간생강이나 생강 이만큼 조금 생강을 넣으면 이만큼 올라가요. 진짜로. 그 다음에 물하고 전분을 1대1이나 2대1로 살짝 섞어요. 살짝 섞어서 농도 조절. 탕수육 소스에 들어가는 재료는 다 아셨겠지만 비율을 대부분 몰라고 실패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제대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무 한꺼번에 보면 이 전분의 농도가 다 달라요. 전분 다 다르기 때문에 잘못하면 너무 걸쭉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좀 섞어 두세요. 옥수수 전분, 감자 전분, 고구마 전분 다 돼요. 자, 소스 다 완성. 이거 튀겨놓고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바삭거려요. 나는 이거 그냥 먹는 게 나은데. 부먹, 찍먹. 네. 저는 어느 편도 들지 않습니다. 자, 찍먹, 부먹, 찍먹, 부먹. 얍삽하지요? 양다리. 참고로 탕수육은 원래 복먹이에요. 이거는 존경하지 마시고 탕수육이라는 메뉴 자체가 원래 중국 음식이잖아요. 중국에는 탕수육 스스로 볶아서 나와요. 부먹도 아니고. 찍먹도 맛있어요. 양다리, 찍먹. 뜨거워. 고기를 워낙 잘 튀겨놔서 탕수육 소스랑 같이 먹어도 맛있네. 부먹은 부먹대로 매력이 있고 찍먹은 찍먹대로 매력이 있어. 중요한 건 소스가 맛있어요. 그냥 소금무치 찍어 먹는 것도 다시 건너갔잖아요. 무슨 맛있어. 참고로 튀기면 다 맛있다. 위드 마늘과 함께 튀기면 정말 맛있다. 내가 가르쳐준 소스랑 먹으면 정말 끝이다. 네. 여러분들 가까운 마트에 가셔갖고 비선호두 부위 등심은 싸요. 소등심하고 달라요. 아니면 뒷다리살도 괜찮고 사서 튀겨서 맛있게 해서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